스페셜리티입니다. 오늘은 강철부대 시즌2 5화에 대해서 리뷰 및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미션을 볼 수 있었는데요. 707의 권총 사격, 침투 저격, 대테러 요인 구출이 있었습니다. 먼저 권총은 707 대원이 마지막 한 발을 실수해서 타임 오버가 되었습니다. 신중히 쏠에다가 안타깝게 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특전사 UDT 정보사가 진출하였습니다. 침투 저격 미션이었는데요. 500m 거리를 이동하다 저격 병기를 획득하고 300m 표적을 사격하면 미션이 완료되고 빠른 시간에 완료한 팀이 1등을 하게 됩니다. 미션에 앞서서 저격 병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저격수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였습니다. 혹시 틀린 점이 있을 수 있으니 댓글 남겨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병기는 K14라고 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저격 병기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UDT에서는 AW 계열의 아크틱 워페어 저격 병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볼트 액션이라고 해서 노리쇠를 뒤로 제꼈다가 앞으로 재위치시키면 탄이 장전이 됩니다. 그리고 병기 위에 조준경, 즉 스코프를 설치해서 사용을 합니다. 저격 병기는 모아와 밀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모아는 100야드에서 1인치를 이동하려면 1모아라고 해서 거리별 클릭을 조정하는 것이고 1밀, 즉 밀리라디안은 군에서 사용하는 단위인데 1km 앞에 있는 1m 폭의 물체를 볼 때 고각입니다. 이 두 개를 활용해서 0점 및 사격 시 조준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듯 저격 사격은 거리, 환경, 스코프를 통해서 수달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션에서 300m에서 사격을 하였는데 아마 0점은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서 어려움 없이 타켓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쏘아보았는데 같은 거리에 0점을 맞춰서 있는 것을 그대로 쏘면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저격에서 힘든 점은 500m에서 1000m까지 사격인데요. 더 먼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임, 바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명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철부대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미션이 주어지면 참가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미션 수행 지점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진행을 하는데 물론 경험은 있겠지만 예비역이라는 점, 사용하던 병기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PRI, Preliminary Rifle Instruction이라고 해서 예비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 측에서는 더 어려운 미션이라고 해서 무겁고 힘든 체력 미션, 사격 미션을 추진하는 것은 좋겠지만 향후 시즌3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면 안전사고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격 미션은 실제 특수부대에서 하는 훈련의 10% 정도의 소스를 가져와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다르게 미션을 설계해 본다면 시간 측정보다는 100m, 200m 등 각 지점까지 시간을 정해두고 시간 초과 시 페널티를 주고 최종 지점에서 여러 개의 타켓을 두고 많은 점수를 받은 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제작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m, 200m 등의 도착 지점 시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주고 주안점은 사격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격 사격 특성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수부대원들에게 익숙한 소병기를 이용해서 침투한 후 여러 개의 표적지를 사격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는 보통 격동 사격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침투 저격 미션은 정보사가 승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테러 요인 구출입니다. 대테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테러와 대테러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러란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고 대테러 활동이란 테러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위험 인물, 위험 물질의 관리, 인원, 시설, 장비의 보호, 그리고武력 진압으로 테러 예방과 대응을 말합니다. 이 미션은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간단히 요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팀장이 현장에 침투해 작전도를 획득한다? 이건 예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는 모든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정하고 작전을 수행하거나 매뉴얼이 있는 작전 같은 경우는 그에 맞게 움직입니다. 또한 대테러 상황에서 특수부대원은 정보 획득 임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팀장 1인 작전 수행인데 이 또한 예능적 재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없이 뛰어가는데 권총이 왜 필요한가요? 이건 런닝맨 미션 같은 미션 수행으로 재밌게 시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침투조 2인이 있는데 팀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건물 진입 등 공격팀은 지휘부와의 거리와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전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격팀 안에 팀장이 사전 지휘부의 지시를 받고
계획을 해놓은 것을 현장에서 적절하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요인 부상 및 지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 그때 지휘부의 교신을 하게 됩니다. 강철 부대처럼 하나하나를 다 통신을 해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런닝맨 같은 미션입니다. 대항군은 없고 표적을 세워놓고 풍선을 터뜨리는 것이 나왔는데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전술이 필요 없죠. 요인의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개척조가 열쇠 확보 후 옥상에 팀장에 전달하는데요. 팀장이 내려가서 가져오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은데요. 개척조는 사실 공격팀에 포함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위험지역에서 저렇게 움직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팀에서는 통로 개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매뉴얼이 되어 있는 작전 같은 경우 통로 개척 및 진압 장비를 준비해 두고 출동 시 장비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웬만한 장비는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이 외줄 도하 후 침투조에게 열쇠를 전달합니다. 이때부터 대테러 개념을 완전 무너뜨리게 됩니다. 외줄 도하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장이 침투조에게 다시 열쇠를 전달하는 설정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지휘소인지 팀의 장인지 팀원인지 알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대테러 개념에 침투하는 전술, 팀장의 지휘 능력, 개척이라는 특수성을 예능적 요소를 첨가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인데 너무 많은 것을 제한된 시간에 적은 인원으로 보여주려다 보니 뒤죽박죽 된 것 같습니다. 이 미션은 제작진이 지휘소, 즉 본부가 되고 참가 대원들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 같아 보였습니다. 팀장은 지휘소의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전을 통한 전달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승패를 가리는 주안점이었는데 제작진이 짜놓은 것을 그대로 보고 읽는 것만 하기 때문에 지휘 능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았고 누가 더 잘 발음하고 알아들었느냐만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대테러라고 하는 건 법령으로 정해져서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테러 방지법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작전이 진행이 되고 테러 사건 대책본부, 현장지휘소, 진압팀, 협상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 없이 하였기 때문에 저런 어처구니가 없는 미션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예능으로만 보면 상관없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참가대원 또는 부대 전체가 평가받는 점이 있기 때문에 특수부대원들의 능력치와 경험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보증을 받고 미션을 설계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변기끈 점검은 필수입니다. 자유롭게 휴대, 사격 등을 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다리를 들고 갈 때 불필요한 동작이 있죠. 무전기를 사용할 때 실제로 짧게 이야기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다른 환경과 다르게 작전 현장에서는 단축어, 간단히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출부호는 정확히 쓰지만 말하듯이 하는 것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즌1 때 이진봉 대원이 한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만 대테러 미션인데 분석하려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보증을 받고 제작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 LK였습니다.